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영상을 또 급하게 찍게 됐는데, 옷을 보니까 항상 똑같은 걸 입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 조합은 제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레이어드 패션으로 좀 다른 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퇴근 시간대라서 운전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타고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들인데 인사만 하고 Chào anh, mấy anh phim à? 이거 보세요. 동네 뒷골목인데도 출근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지름길 찾아서 이렇게 많이들 옵니다. 보이시나요? 파란색 오토바이와 파란색 저 앞에 가는 택시? 이게 빔페스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렇게 사람 태워가지고 돈을 벌려고?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게 나중에 미래 산업의 어떤 토대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 구멍가게. 이렇게 가는 길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가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장싱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어로는요, 예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좋아요, 로컬 특유의. 그리고 방금 같은 서민 동네를 빠져나오면은 이게 약간 푸니원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게 큰 대형 주택들이 쭉 늘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예전에 다낭에서 살던 그 이름을 까먹었네. 부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특히 이 집이 되게 현대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위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진짜 부자인가봐요. 집 자체도 큰데 안에 이렇게 뭔가 절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동네에 있는 맛있는 우육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전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살던 집이 채식 식당이 됐잖아요. 거기 방문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그런데 거기는 1군이고 핑크 성당 바로 앞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 보여요. 왜냐면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식당이었거든요. 가보시죠. 아무튼 여기도 지름길인데, 이 작은 철길을 건너면은 1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말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이 차들의 행렬을 보세요. 베트남 당국의 의지대로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오토바이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지하철을 개발하는 것부터가 그 초석이죠. 네. 지금 참고로 1군 메인 도로에는 진입도 안 했어요. 거기는 움직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은 빈타임, 떤빈, 고법 이렇게 3총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푸니온 아주 후방도 좀 거리가 있죠, 1군하고는. 그런데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때마다 원래대로라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트랙픽과 함께 이동을 하면은, 제가 시간을 재보면요, 한 50분 이렇게 나와요. 거의 1시간인 거죠. 오토바이를 타면은 바람에 계속 얼굴을 맞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매연도 직접 마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1시간가는 또 그 체감, 뭐랄까, 체력이 닳는 속도가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1군 주위에 걸쳐있는 그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늘 이런 지리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재밌잖아요. 제가 살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동네에요. 핑크 성당 앞에 콩카페 있고, 여기서부터 트래픽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건 1군을 빠져나가는 인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딱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차면은 이제 진짜 애벌레처럼 기어가게 됩니다. 아니, 일단 온다고 왔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 그래도 부자니까 고배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집 구조가 똑같네.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저희 아주머니 살던 방이었고, 위층에 필리핀 친구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저 맨 꼭대기가 제가 살던 방이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돈 쓸만하죠? 가봅시다. 그 아주머니도 이 집을 그래도 위치상 제가 봤을 때 10억은 무조건 넘거든요. 자료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래가지고 팔고 어디론가 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에서 항상 아주머니가 TV 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제가 현금으로 월세 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은행 계좌가 없어서. 음식들이 로컬 가격에 비해서 6배, 7배 되는데 배가 안 부르게 생겼습니다. 껌짜이는, 이 채식은 이런 게 문제예요. 남자는 좀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고기도 가득하고.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야채라서 금방 배가 꺼지겠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Chị lý do em đang ăn ở đây một mình là trước tới. Đây là chứng cứ của em. Cho nên nhà hàng. Cảm ơn. 이런 아티스틱한 롤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베 채널에서 그래도 한 달에 12만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고기 질감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야채 향만 올라오니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짝 구역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못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유식이라든지 우유를 좀 빨리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거의 물을 못 마셨어요. 왜냐면은 물이 되게 그때는 느끼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유는 고소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갈증도 해소가 되고.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저랑은 안 맞습니다. 와, 근데 인테리어에 돈 진짜 많이 썼다. 이 건물이 이 정도로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얼마 정도 했을까요?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발레파킹 아저씨한테 오토바이를 받았고요. 여기는 한때 제 집이었던 채식 레스토랑인데 링크는 남길게요. 그런데 채식자이셔도 추천은 굳이 안 할게요. 예, 가는 길에 구경하려고 들렸는데 엄청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천주교는. 노래주로? 아, 김수현 사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안 잘생긴 거 다 들통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건물을 보면은 엠플라자가 보이는데 1군 최중심가에서 살짝 떨어진 어떤 세포벽에 도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독일어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전 여친이 잠깐 다녔던 회사인데 그 친구는 솔직히 집이 잘 살아서 취직을 살짝 장난으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신한은행하고 여기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도 한 달 다니고 때려쳤는데 아마 부동산 신탁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손님인 척 해달라고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다 아닙니까? 한번 둘러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인데 그때 전 애인이 이빨을 잘 까가지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저를 진짜 구매력이 좋은 한국인 VIP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몇 명이고 달라붙어서 대접을 받았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둘이 웃겨가지고 크크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회사 생활을 엿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입들은 월급이 엄청 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700만 동 전후라고 들었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 친구는 그냥 회사 나왔어요, 바로. 그리고 제 뇌피셜인데 베트남에서 여친 생기면은 CGV 안 가고 보통 이런 로컬 영화관 옵니다. 여기는 시네스타라는 곳인데 나름대로의 후줄근한 낭만이 있는 곳이죠. 네, 여기에서 여친이랑 베트남 영화 보고 그러면은 재미는 더럽게 없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어떤 배덕감이 들어요. 예, 그리고 슬슬 저런 스카이, 저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고층 건물들이 나오면은 최중심가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병원 같긴 합니다만은 프랑스 식민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건축물이요. 이런 관공서들이 되게 많아요. 호치민시 중심가에는요. 여자친구 아버님도 당시 이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셨고요. 할아버지 때 영향력이 컸던 외교부 쪽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불화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은 글도 많이 썼었고 그냥 저에게 있어서 베트남 문화를 되게 딥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여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고요. 하노이나 다낭에서는 이 사이드 다리 있죠? 얘를 세우고 다니면은 항상 와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치민 사람들은 정이 없어가지고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해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뚜벅이었으니까 경험할 일이 없으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회 실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몇 분 안에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러 오는지 시도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펴져 있는데 코너링을 하잖아요. 긁혀가지고 자빠져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베트남 국룰입니다. 정을 느낄 수 있는 정감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는. 지금 내린 상태고요. 까먼 한 번, 까먼 두 번. 이 정도면은 느끼셨죠? 어떤 느낌인지. 끝내겠습니다. 까먼. 와버렸습니다. 저 깃발이 보이면은 진짜 완전 제대로 중심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하여 여기가 사이공, 옛날 이름이 사이공이고요. 호찌민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상이 빠코라고 해가지고 호찌민 주석 있죠? 그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베트남 사람들의 애칭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를 아이언맨 타워라고 합니다. 저는요. 네, 항상 화려한 호찌민입니다. 저 끝에는 힐튼 호텔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뭐 알잖아요. 이런 느낌. 구찌, 샤넬, 까르띠에, 예,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 뒤에 노상 빵 하나 있는데 저기에는 항상 외국인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서양인들. 그런데 하루는 통역 승무원 친구가 있는데 게이였어요. 그 친구는 백인 할아버지만 만나는 자신만의 취향이 있었거든요. 저기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거 딱 걸려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호치민이죠. 한 곳에서는 우리나라 삼성폰 광고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아이폰 광고하고 있고 눈치가 보여서 여긴 제가 못 있겠습니다. 솔직히 아이폰이죠, 베트남은. 여기 하나 더 있네. 아이폰 승. 호찌민이 확실히 식민시대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좀 프랑스 필이 나죠. 저 렉스 호텔도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들었고요. 아까 앞면을 못 보여드려서 저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저 청사 같은 게 있습니다. 호찌민 아저씨도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는 제가 알기로 한국이 주가 돼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 들었는데 호찌민은 제가 떠날 때쯤에 여기에 이렇게 지하철 입구 자리만 있었는데 어느덧 다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나 보네요. 오페라 하우스 여기라 써있는데 호찌민은 확실히 남부라서 그런지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호치민이 관광객들과 어떤 황금빛 조명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이제 오페라 하우스인데 낮에 오면은 진짜 예쁘신 분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제 살짝 지칠 때가 돼가지고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 청사에서 바라보는 맥도날드 바로 이 옆에 모주 카페인데 제가 예전에 글을 한번 썼기 때문에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뜨겁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인테리어 부분에서 만점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틴더 같은 거를 켜보면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항상 인증샷을 찍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몰랐는데 하노이에도 있는 체인점이고 분위기가 골드인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리 체인점이라지만은 이 인테리어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과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된 천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유니폼 깔맞춤해서 입혀놓고. 그런데 당연히 가격은 좀 비쌉니다. 뭐 많게는 20만 동 10,000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살짝 몰카 아닌 몰카라서 죄송한데 외국에서는 NPC 판정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연인끼리도 오고 가족끼리도 와서 인증샷을 남기는 그런 곳입니다. 애프터눈 티를 밤에 갖고 있네요. 주스 같은 거는 디톡스 주스요. 가격이 그나마 저렴합니다. 11만 동 6,000원? 아무튼 이렇게 주스가 나왔는데요. 초록색 과일들 다 때려 박은 그런 거겠죠. 어쨌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오시면은 정말 인생 정점으로 꾸미고 오신 여성분들이 여기 항상 앉아 있으니까 예, 오셔가지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대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또 얘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대본 없이 늘 시부리는 스타일이라서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번 영상에서 좀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골자는 제가 어쨌든 초심에 걸맞게 고배 채널을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좋은 방식으로 마사지 채널을 일종의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플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언은 아니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정도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카메라맨 친구하고도 어느덧 계약이 끝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 자체는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또 마침 풀타임 잡을 구해서 이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좋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한다는 게 경험을 조금씩 하면 할수록 역시 힘든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고생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도 그렇게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회피형 성격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돌파를 해보자 이것보다도 정면 승부를 꼭 해야 하나? 돌아서 가자, 아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좀 일들을 그만하고 뭐가 됐든 고배 채널 몰빵을 지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다낭에서 저랑 두 번째로 일했던 이제 마리 카메라맨이고 제가 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에이스죠. 그 루시 기억하시죠? 고배 채널에 출연했던 그 친구도 되게 능력 있는 친구예요. 제가 고배 채널 출연자를 구한다고 해서 만나긴 만났었는데 그냥 놀러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학 때부터 이미 자기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친구였고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 기대에 얼추 맞추기 위해서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역시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또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다시 한번 대행사를 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친구인데 사무실도 열었고요. 프로젝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기 아래에서 일하는 팀원도 10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첫 번째 카메라맨랑 좀 안 좋게 끝난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같이 일을 했던 친구 중에서 되게 태도가 괜찮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항상 피드백을 구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친구래요. 그래서 흥미가 가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엔 솔직히 그 친구가 여자애고 또 톰보이라서 저랑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이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호치민에서 옛날에 일할 때 게이 친구들이 일적으로 너무 뛰어난데 이런 발언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냥 제가 느낌 봐니까 약간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일할 때 되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편견이 있었는데 소개받은 친구랑 일을 하면서 완전히 그게 깨졌죠. 너무 일도 잘하고 여자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케어를 해준과 동시에 일적으로는 또 남자 같아요. 되게 빼지 않고 자기가 들려고 하고 독립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는 일종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였죠. 이런 기간은 한 2달, 3달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귀국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자기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찌민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아닌 이런 콘텐츠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호찌민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낭에 있거든요. 일을 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괜찮으면은 저를 따라와서 좀 일을 도와도 되겠냐 물었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잘 맞는 에이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나도 영 못돼 처먹은 사람만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때는 마사대 채널이 2만 명, 3만 명 오늘 내일 할 때고, 고베 채널은 당연히 든든한 구독자님들이 계시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뭔가를 개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그 친구와 한 턴 내지 2턴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친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제가 크루 모집을 돈을 주고 부탁을 했는데 구하다가 자기가 그냥 한번 호찌민 와가지고 한 달이라도 제 일을 도와주는 게 낫겠대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돈 문제가 좀 생기죠. 왜냐면은 저를 돕기 위해서 온다면은 비행기 티켓, 렌트, 스쿠터 비용 누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그 친구도 착해서 자기가 50%를 낼 테니까 나머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월급학원 따로요. 그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저도 계산적인 마음으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기를 나눈 결과 물론 숨긴 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봤던 이 친구는 나름 정직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다 합치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거의 2달치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중 반을 너가 내고 와서 내 일을 도와라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걱정하지 마라, 100%에 가깝게 내가 내줄 테니까 한 달을 일해보자. 대신에 저도 사실 일을 쉬면서 좀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해볼까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든든한 오피스 와이프를 얻은 격이고, 물론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친구를 매니저 레벨로 훈련을 시키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를 호찌민으로 무사히 모시고 이제 정착이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튜브 운영법과 편집 소구점 카피를 시켜서 귀찮지만은 약간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뭔가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 성향에 맞진 않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일도 일이지만은 그 친구의 꿈을 이루는데 되게 소액을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한 달 해보고 너가 진짜 제대로 한번 호찌민 와서 팀을 꾸려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나도 해보려고 노력할 테고, 그게 아니라도 나는 그에 맞춘 계획은 있다, 이렇게 허세를 좀 부렸죠. 근데 그게 진심이기도 해요. 혼자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내일쯤 그 친구가 호찌민에 올 수 있게 세팅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런 인연인데 60만 원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렇게 큰 비용 아니겠죠?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 친구 작품 때문에 번 수익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 돈이 5만 원 이상이라도 나갈라 하면은 이렇게 돈 쓰기가 싫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색은 안 했는데 아무튼 조언을 구한달까요?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니까 훌륭한 인물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까지 돈 너무 아끼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결정은 내려졌고 사실 답정 너인데 그냥 응원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고요. 지금처럼 고베 채널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돈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완전 고베 채널에 몰빵해서 커뮤니티도 제대로 구축을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전으로 결판은 나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제대로 조인을 한다면은 그것대로 준비해놓은 플랜이 있긴 있는데 그게 되게 흔치 않은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잘 될지는 신만이 알아요. 그래도 해보는 게 제가 베트남에서 언젠가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아무튼 요즘에 영상 분량 맞추려고 이렇게 썰푸는 콘텐츠 제작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호이TV 카페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제가 샤이팬이라서 혹시 갔다가 관계자라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호이티비 본진으로 쳐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또 뵙시다. 베트남 맥도날드는 케찹을 판대요. 아무래도 아까 채식은 영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전 고기가 든 이 빅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만시지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호찌민에 적응이 됐나봐요. 여기가 1군이잖아요. 이제 집까지는 구글 지도가 없어도 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딱 그때쯤 되면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울감도 사라지고. 아무튼 몸도 나았으니까 해봅시다. 갈 때까지. 네, 푸니언 복귀했습니다.